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단입니다. 오늘 2020년 1월 17일 그 주식 시황 보겠습니다. 어저께는 나스닥 종합지수가 1.06%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.7% 오르면서 급등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뭐 웨스턴 디지털이라든가 뭐 이런 그 IT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. 그러니까 그 전까지 무역 협상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그 주가가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나서 급등하는 분위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오늘 보시면 나스닥 선물도 이렇게 오르고 있어가지고 0.08% 지금 선물이 오르고 있죠. 그래서 밤에는 장이 시작이 되면 본격적으로 오를 것 같습니다. 빅스 지수도 15.38이나 떨어지면서 거의 15 이하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15 이하가 이제 무슨 뜻이냐?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2007년서부터 한 2013년까지 거의 무려 한 5년 이상을 15 이상으로 갔거든요. 근데 12.63이다 그러면 이거는 주식은 그냥 투자해라 이런 뜻이에요. 빅스가 지금 이렇게 12.63 이러면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12.63 보이시죠? 15.38 떨어져 가지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요, 그리고 어저께 채권 ETF 채권은 채권 ETF가 급락했죠. 급락했다기보다는 좀 떨어졌습니다. 떨어졌고요. 그 다음에 미국 10년물은 0.88, 1.825. 그 다음에 미국 2년물은 1.563. 그리고 3개월은 1.579, 아니 597. 그러면서 약간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일어나긴 했는데요. 이제 10년물이 굉장히 많은 큰 폭으로 지금 오르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장당히 금리 차가 역전이 돼가지고 뉴스가 나오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달러 위안은 6.86 이렇게 가면서 오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프랑스, 독일 전부 올랐고요. 그 다음에 보시면 코스피나 코스닥 오르고 있는데 미국이 오른 것만큼 잘 오르는 것 같진 않아요. 중국이랑 좀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중국은 좋을 이유가 거의 없죠. 그러니까 무역 협상이 된 게 일은 많아지고 그리고 불확실성은 끝나긴 했지만 수출이 좀 잘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별로 좋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아직 장 시작하기 전이니까요. 닥스라든가 아직 프랑스 까크 이런 지수들은 어저께 상황이고요. 가권 지수도 조금 오르고 있다. 잘 보면 미국이 제일 많이 오르고요. 떨어질 땐 제일 덜 떨어지고 한국이나 아니면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 온갖 악재는 다 반영하고 그리고 오를 땐 좀 덜 오른다. 요런 이제 것들을 좀 볼 수 있고 금은 좀 오르네요. 금은 유가도 오르고는 있는데 이게 한 60달러 원래 넘어가다가 지금 이제 58달러니까 그렇게만 오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저께 큰 뉴스 하나가 뭐였었냐면 알파벳이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다. 그래서 미증시 다시 최고치를 썼다.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원래 지금 몇 번째냐면 검색 제왕 구글의 모에서 알파벳 시총이 1조 달러에 가입을 했는데 애플, 아마존,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그러니까 애플하고 아마존, 마이크로소프트 순서대로 이제 1조 달러가 넘었다는 얘기인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넘었다가 지금 한 9,600인가 거기서 이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치고 나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존은 지금 구글한테도 밀렸다라는 거죠. 아마존이 왜 이렇게 밀렸냐? 지난 분기에 그러니까 배달 쪽에 굉장히 많은 돈을 썼어요.
그래서 이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다. 예. 그렇게 볼 수 있고, 그래서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알파벳은 이제 그러니까 알파벳은 이제 구글이죠. 구글이고, 그리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,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IT 화랑을 이제 반영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, 그 우리가 항상 그 주식을 할 때는 어,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그런 주식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미인대와 같다라고 그 케인즈가 얘기를 했는데,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원래 그게 유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영국에 그 어떤 신문에서 한 100명 정도의 이제 미인대 참가자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사진을 쭉 이제 찍어서 올려놓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누가 1등 할 것 같냐. 그래서 만약에 1등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사전 투표를 해서 1등 한 사람을 찍었다.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상금을 주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그 미인대에 투표를 하는 걸 보니까 자기의 이상형을 뽑는 게 아니라 1등을 할 것 같은 사람을 뽑는다라는 거죠. 왜냐하면 자기가 뭐 좋아하고 자기의 이상형 같은 경우를 이제 쓴다 하더라도 자기가 뭐 1등 될 사람을 뽑지를 못하면 상금을 못 하는 거니까. 그래서 이상형대 뽑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보고 그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보고 그 케인즈가 미인대와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어, 그리고 뭐 실제로 주식이 미인대와 같죠. 그래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주식이 아니라 남들이 좋아할 만한 주식을 이제 찍는 게 맞는데, 그거를 또 감으로 찍는 게 아니에요. 어차피 주식이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. 올라가는 주식을 사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하죠. 올라가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. 그러니까 사지 말아야 된다. 이게 아니고 올라가는 주식을 사는 게 훨씬 더 좀 한참 기다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. 왜냐하면 아마존 주가를 보시면 아마존 주가가 지금 1조 달러를 찍고 이쯤에서 이제 1조 달러를 찍고 지금 오히려 지금 한 7%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아마존 같은 경우는. 근데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이후로 계속 올랐죠.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굉장히 좀 안 좋은 거죠. 지금 상황이. 남들은 다 올라가고 있는데 혼자서 한참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. 그래서 가장 뭐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식이 뭐냐? 1등 주식이죠. 애플 주식입니다. 지금 현재.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심리가 뭡니까? 그러니까 그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. 그래서 떨어질 것 같다라는 심리 자체가 뭐냐면, 떨어지면 꼭대기에 사서 상투 잡고 내가 손해를 본다. 이런 심리가 있죠. 근데 그런 심리는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한다면 마이너스 3% 뜨면 이제 파는 거고요. 그리고 1등이 진짜 안 좋아지면 2등하고 이제 순위가 바뀌죠. 그래서 뭐 그 바뀐 2등하고 순위가 바뀐 1등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1등을 팔고 2등을 사는 그런 식이 되는 건데, 뭐 그런 식의 이제 대처 방법들을 하면 돼요. 내가 굳이 막 머리를 써서 이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, 기존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을 사서, 특히나 뭐 이제 시총 1위죠. 시총 1위 같은 경우는 사서 보유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뭐 한간에 1등 주식을 저는 이제 지금 현재는 한 90% 정도 이제 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너무 몰빵을 치면 위험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,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요. 아마존 주식만 갖고 있고 빌 게이츠도 마이크로소프트 주식만 갖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CEO들 뭐 이런 사람들 뭐 하다못해 이제 한국에 있는 그런 그 CEO들도 자기 주식만 갖고 있죠. 다른 뭐 위험하니까 이제 다른 분산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은 안 하죠. 근데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으니까 바로 팔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그렇게 갖고 있다가 파는 게 낫다라는 거죠. 위험해지면. 그러니까 꼭대기에 사서 떨어지면 또 못 팔아요.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위험과 반대로 가는 거죠. 그러니까 파는 연습도 이제 평소에 좀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위험한 게 아니고 떨어지는 게 위험한데, 떨어질 때 잘 팔아야 또
다른 주식들을 사거나 아니면 진짜 위험하고 이제 공황이 오거나 이제 만약에 3%가 떴다 나스닥에 그러면 그때는 이제 채권을 사면 됩니다.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 금융업 쪽이 좀 빨라요. 그 다음에 이제 IT 이런 식으로 넘어오는데 뭐 좀 있으면 이제 넷플릭스나 엔비디아나 아니면 어,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애플 이렇게 이제 주식들이 이제 발표가 날 텐데 금융업들이 빠른데 어, 웰스파고인가 거기 빼놓고는 그 실적이 다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 여기 보시면 월 초에 뭐가 있었냐면 그 미국의 그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거다. 굉장히는 아니지만 한 10% 정도 빠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. 근데 지금 스타트가 굉장히 좋습니다. 그 그런 것들을 그 증시 그러니까 증권사의 레포트 같은 것들을 리포트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. 그 왜냐하면 미국은 굉장히 이런 그 비밀주의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닝 날 많이 오르거나 뭐 급락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. 그 전에 비밀이 그러니까 자기 실적이 얼마일 것 같다라는 것들이 증권가에 퍼졌으면 그날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를 해도 떨어지고 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.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실적이 좋다라는 걸 알고 미리 사놨다가 그 어닝 날 이제 개미들이 몰리면 그때 이제 파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미국 시장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월초에 나온 그 리포트는 그렇게 크게 믿을 건 없다. 근데 월초서부터 이제 떨어진다. 실적 발표가 있는. 그러면 좀 위험할 수는 있어요. 아주 크게 떨어지면. 왜냐하면 진짜로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. 그러니까 월초에 뭐 별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닝까지 이제 기다려보는 게 좋다. 1등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어닝 서프라이즈 주식은 무조건 파는 거죠. 예, 실적 발표 전에. 그리고 어닝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데 기준은 뭐냐면 어닝 날 오르면 어닝 서프라이즈고요. 예, 어닝 날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지면 어닝 쇼크입니다. 그렇게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어닝 날은 어떻게 하냐? 어닝 날은 그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폭발합니다. 그래서 어닝 날은 거래량이 많은 날 그러니까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돼요. 만약에 12일 날이 실적 발표일이다 그러면 12일하고 13일 둘 중에 하나거든요. 왜냐하면 어, 그 주로 이제 13일이 많아요. 12일 날 그 어닝 날이라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실적이 안 좋을 걸 대비를 해서 어, 장이 끝나고 발표를 하면 다음 날 반영이 되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정해지기 때문에 어, 뭐 12일 아니면 13일이 되죠. 12일 같은 경우는 장이 시작되기 전에 발표를 하는 거죠. 그러면 뭐 어닝 서프라이즈면 그때 올라갈 테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사고 팔고 할 테니까. 그래서 어닝의 기준은 뭐냐? 그러니까 실적 발표일에 어, 거래량이 제일 많은 게 어닝일이다. 그렇게 보시고 그날 떨어지면 어닝 쇼크다. 그리고 그날 올라가면 어닝 서프라이즈다.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인벤싱닷컴 같은 데 보시면 거기서 실적이 빨간불이 들어왔네 안 들어왔네 하면서 실적보다 예상치보다 높았다.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. 네. 그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